한국까지 왔는데 굳이 그런 걸 해야겠어? 너무 오버하지는 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솔직히 말하면 같이 가보자고 하고 싶을 정도야. 아마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부터 있었던 일 같습니다. 엄마는 저를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주말이 되면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하고는 했습니다. 차를 타고 40분 정도 이동하면 아주 한적한 마을에 2층짜리 아주 큰 집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내키지 않았고 그다지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반겨주는 아이들이 아주 많고 저도 그 아이들과 매우 절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대학생이 된 지금 엄마 손에 이끌려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만 갔었던 그곳에 제 자발적인 의지로 못해도 한 달에 5번은 가는 것 같네요. 네, 이곳은 보육시설입니다. 젊은 시절 큰 성공을 거두었던 사업가가 사회에 자신의 재산을 환원하겠다는 의지로 만든 보육원입니다. 이미 그는 죽고 없지만 그의 자산이 변호사를 통해서 관리되어 오고 있고 약 80명 되는 이 규모의 보육원을 그 자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벌어들인 돈이기 때문에 사회에 좋은 뜻으로 두고 가야겠다는 그의 숭고한 뜻에 감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저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통해서 얻어가는 생각도 많고 봉사하는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배우고 있어요. 이곳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공감하고 이해해줘야만 아이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이 즐겨 듣는 K-팝 음악을 들었던 게 제가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신곡이 나오면 제가 먼저 들어보고 아이들한테 알려주기도 하죠. 덕분에 센스 있는 누나, 센스 있는 언니 정도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좋은 K-팝 노래를 먼저 알려주는 사람이 되게 고마운 존재니까요. 그렇게 한국을 알게 되고 저도 언젠가는 한국에 가보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죠.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사업을 하겠다며 한국에 자리를 잡은 고모부와 고모 부부가 계셨어요. 사업 초창기 바쁘고 정신없었던 기간이 지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사업의 안정성이 생겼대요. 그래서 친척들도 초대하고 고모네 집에 머물러서 신세도 지고 오기도 하고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고모가 저를 초대해 주었어요. 대학교 방학 기간인데 거기서 할 일 없이 시간만 죽이지 말고 놀러와서 새로운 것들도 좀 보고 다양한 경험도 하고 가면 좋지 않겠냐고요. 그냥 한국에 오기만 하면 고모 집에 머물면서 지내면 돈도 안 들고 좋지 않냐며 말이죠. 너무나 맞는 말이고 고모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모는 한국에서 생각보다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습니다. 저를 데리고 한국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은 듣던 대로 정말 좋은 곳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하고 어디를 가도 시설들이 잘 되어 있으며 그 어디보다 현대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한국의 보육원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매일같이 놀기만 하니까 좋기는 했는데 미국에 있는 보육원 생각도 나고 오랜 기간 제가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고모의 말대로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여기에서 보육원도 경험해본다면 정말 뜻깊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였어요. 그리고 정말 다행인 건 제가 기본적인 수준의 한국어가 가능하다는 점이었죠. 대학교에 들어와서 외국어로 반드시 한 가지 수업을 듣고 수료해야 했는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한국어 수업을 신청하는 데 성공했고 그렇게 2년째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잘하지는 못하지만 보육원에 가서 허드렛 일을 도우고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쳐줄 수준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조심스럽게 일단은 무작정 보육원에 방문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사무실에 있는 한국인 직원들은 상당히 당황한 듯해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갑자기 찾아왔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한국어를 하나도 못할 줄 알고 영어로 무슨 일 때문에 왔냐고 물어봐 주셨죠. 저는 웃으며 봉사활동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질문을 던졌습니다. 보육원에 계신 직원분들은 저를 환영해 주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영어 선생님이 되어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허드렛 일이나 조금 도와드릴까 했는데 아이들에게 영어 수업을 해줄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허드렛 일을 하고 싶다고 해도 시키지 않으실 분위기이기도 했고요. 어찌되었던지 봉사의 개념으로 한국의 보육원에 다니며 영어 선생님이 되어주기로 하였습니다. 원래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허드렛 일을 도와드릴 생각이었지만 일주일에 4번씩 그리고 2시간씩 영어 수업을 하는 것으로 일정이 정해졌어요. 어느 정도 아이들과 대화하며 영어도 알려주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이렇게 완벽하게 선생님이 될 줄은 몰랐지만요. 그래도 좋았습니다.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서 대화해 볼 수도 있고, 한국 보육원의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의 보육원 시스템은 미국과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역시나 이 보육원도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취지에서 세운 보육원이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어디를 가나 훌륭한 사람들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런 그들이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희 보육원 봉사활동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영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고요. 개중에는 공부에 큰 관심이 있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저에게 질문도 적극적으로 해주고 같이 노는 누나나 언니가 아니라 선생님으로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아이들과 조금 더 친하게 그리고 가깝게 부딪히며 지내기는 조금 거리를 두는 편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미국보다는 조금 더 수직적인 것 같았습니다. 양국의 다른 문화이고 나름대로 장점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수업 참여도가 더 좋았고 수업하는 중간에 과자를 먹는다거나 수업이 싫다고 나가버리는 아이들은 없었으니까요. 참 다양한 경험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사람들에게 크게 감동받은 것들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의 보육원도 마찬가지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아이들이 너무 다양한 자원봉사자들과 일일이 친해지기는 어려울 만큼 말이죠. 다른 나라의 보육원에 가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동안 저는 미국인들만큼 봉사정신이 많고 남에게 배려하려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정말 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결코 작지 않았거든요. 자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게 부끄러웠습니다. 게다가 제 수업이 끝나면 늘 저녁 시간이 임박하고는 했는데 많은 저녁 식사들이 보육원에서 자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이나 피자를 대량으로 주문해서 보내주시는 분, 음식을 잔뜩 싸서 보내주시는 분, 심지어 어떤 날은 뷔페에 데리고 가서 아이들이 실컷 먹을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분 등 정말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육원에 알게 모르게 후원을 엄청나게 해주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음식들을 기부할 때 본인들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기부를 하면서 꼭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기부자의 선택이죠. 하지만 미국 보육원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기부자는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며 보육원에서 세금과 관련된 문서를 받아서 가는 경우가 일상적이죠. 사업가들이 보육원에 기부하며 일종의 영수증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 세법에 의해서 당연한 절차이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예 모습을 나타내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전화로 오늘 저녁에 음식 보내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는 몇 명이냐고 물어만 보고 그 수에 맞춰서 음식을 보내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자신이 기부한 음식이나 물건들에 대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영수증 또는 세금과 관련하여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당연히 보육원에서 그 일을 해줄 것이지만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자신이 기부한 물건들에 대해서 절세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거 자료를 남기려는 세무적인 행동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한국인들은 정말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기부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100% 순수한 의도로 기부를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조금 감동했습니다. 내가 자산이 많은 사업가라면 아무런 비용 처리도 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부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기부한다는 것을 외부에 공표하기 위해서 정장을 입고 방문해서 기념 촬영도 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익명으로 누군가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았거든요. 제가 아무리 고등학생 때부터 이런 봉사활동을 이어왔다고 하더라도 돈과 관련돼서는 나는 그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이런 한국인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하는 행동을 보고 정말 배울 게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더 존경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이곳 보육원에서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저 때문에 생전 한번 나타난 적이 없는 기부자 한 명이 보육원에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싶다고 수업 끝나고 인사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조금은 긴장된 상태로 사무실로 갔고 처음 모습을 보여준 기부자는 웃는 얼굴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영어 수업을 해주고 다음 달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고마워서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고 싶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이유에서였어요. 저에게 무엇을 바라거나 보육원에 기부 서류를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일체 없었어요. 그냥 보육원의 아이들이 다른 가정집과는 다르게 사교육을 통해서 이런 원어민 교육의 기회조차 얻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아이들에게 봉사해줘서 그것도 미국에서 놀러 온 사람이 이렇게 자기 시간을 내줘서 방문해 주어서 너무나 고맙다며 몇 번이고 저에게 고맙다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미국에서 많은 날들을 봉사활동을 하며 지내왔지만 다른 봉사활동자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모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저녁 시간쯤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많은 봉사자들은 서로에게 오늘 하루 수고했다며 서로의 노고를 이해해주고 서로 칭찬해주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도 알았죠. 미국에서는 저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갈게요 라고 말하고 그냥 가거나 다른 자원봉사자들에게 그냥 손 한번 흔들고 가는 게 끝인데 한국에서는 제가 알 수 없는 유대감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의 서울을 구경하고 한국의 현대화된 도시를 보는 것 또한 저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지만 저는 한국을 기억하고 회상하면 제가 보육원에서 느꼈었던 신선한 충격들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은 정말 공유하기 힘든 감정입니다. 한국에 놀러 가는 미국인들이 한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오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죠. 저는 제가 겪었던 다양한 감정들을 주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공감받기를 원했지만 머릿속으로는 다들 이해하는 듯 했는데 가슴속으로는 같이 마음 짠하게 나누며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물론 이해합니다. 저도 제가 겪어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머릿속으로는 공감을 하지만 가슴 뜨겁게 공감할 수는 없는 것처럼 말이죠. 정말 한국에서의 경험은 너무나 소중했고 이곳에서 봉사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이 많아졌고 생각의 폭이 넓어지기도 했습니다. 저의 경험을 소개하며 이 글을 읽는 분들께 굳이 한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 놀러 가거든 남들이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경험들을 한번 체험해보세요. 그러면 여행이 수백 배는 의미 있어질 테니까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돌고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